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사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던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살아보니 주는 사람은 늘 주고 받는 사람은 늘 받기만 하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친정과 시댁 관계도 그런 걸 보니 말이에요. 저는 그리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진 못했지만 부모님 사랑은 듬뿍 받고 자랐다고 자부해요. 30대 중반인 지금도 엄마 아빠한테 볼뽀뽀는 받고 살고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애지중지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집 앞에서 동네 아이들이랑 놀다가 후진하는 트럭에 깔릴 뻔도 했고, 평소와 다름없이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병원에 갔다가 사망 판정을 받고 깨어난 적도 있죠. 그리고 한 번은 엄마 손을 잡고 문구점에 가다가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을 뻔도 했고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제 머리카락을 스치고 옆으로 떨어진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어요. 자꾸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를 과잉보호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제 곁으로 다가오기만 해도 저를 등 뒤로 숨기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고, 친구가 준 사탕을 먹으려고 하면 엄마가 얼른 뺏곤 했을 정도로요. 그 바람에 그간 저한테 있었던 사건을 모르는 같은 반 친구들과 학부모들은 뒤에서 저희 부모님 험담을 하기 일쑤였죠. 아니, 자식은 혼자만 키운대? 그렇게 유난 떨 거면 밖에 내놓지 말고 집에서 끼고 살지? 학교는 왜 보낸대? 하여간 별것도 아닌 것들이 꼭 유난을 떨어.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서서 제 어린 시절 얘기를 하기도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묵묵히 그런 욕을 참고 넘겼는데, 이게 오히려 오해를 샀던 모양이었어요. 언제부턴가 동네 사람들은 저희 가족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오해가 아니라 중간에서 누가 이간질을 했던 거였더라고요. 그것도 거짓말을 해서요. 적은 늘 가까운 곳에 있다더니 우리 가족을 동네 왕따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같은 빌라에 사는 아줌마였어요. 이유는 하나였죠. 자기 남편은 가정에 신경도 안 쓰고 매일 술 먹고 들어와 아줌마를 때리고 살림을 부수는 반면 저희 아빠의 가정적인 모습이 너무 부러워 회방을 놓고 싶었다나요? 상황을 보다 못한 슈퍼 아줌마가 하루는 저희 엄마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 물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자기네 아저씨 말이야. 가정 있는 남자라던데 사실이야? 자기네 빌라 사는 여자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세컨드라고. 본처한테 애 뺏길까봐 늘 전전긍긍하는 거라나? 설마 그런 거 아니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글쎄 저희 아빠가 엄청 큰 기업 사장 아들인데 정략 결혼을 해서 살다가 회사 직원이었던 저희 엄마랑 눈이 맞아 집을 나온 바람에 가문에서 팽당하고 유산 상속 명단에서도 제외됐다나요? 본부인 피해 세컨드랑 애 낳고 사느라 남자가 변변한 직업도 없이 발품팔이하며 사는 거라고 하던데 그럼 그게 다 거짓이었어? 슈퍼 아줌마는 오히려 저희 엄마한테 되물었어요. 저희 엄마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소문을 퍼뜨린 아줌마가 막장 드라마를 얼마나 보셨던지 스토리 구성도 사람들 귀를 홀리기에 충분하더라고요. 엄마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대응을 안 해서 그런지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갈 때까지도 저희 집은 괴소문에 시달려야 했어요. 솔직히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소문에 시달리면서도 강하게 반박하지 않는 부모님이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너한테 하도 사고가 많아서 한 번은 용하다는 점집에 찾아갔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 귀한 자식이라 공을 많이 들여야 한다고. 돈 있으면 구슬하면 사고수가 준다는데 우리 형편에 그럴 돈이 있니? 그래서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사정을 했더니 그러더라.
네가 중학교 갈 때까지 부모가 욕바지가 되라고. 부모가 욕을 많이 먹을수록 자식 명이 길어진다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그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 네 아빠랑 꾹 참고 버티기로 했어. 그 말을 100% 다 믿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을 위하는 거라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니? 그래도 다행히 거기서 알려준 대로 했더니 지금까지 네가 무사하잖니. 참 믿기 힘든 말이었지만 그렇게라도 자식의 무사무탈을 바랬던 부모님을 생각하니 뭉클하고 죄송했어요. 자식이 뭐라고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듣고 살던 분들이 그런 수모를 당했으니 말이에요. 아무튼 저희 가족은 이사를 한 이후로 헛소문에 시달리는 일은 없었어요. 아빠가 새로 시작한 과일 가게도 금방 자리를 잡아서 전보다 생활도 많이 나아졌고요. 저에 대한 과잉 보호도 전처럼 심하지 않아서 딱히 주변 눈총을 받을 일도 없었어요. 제 기억엔 그 후로는 여느 가정처럼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과일 가게를 하시며 열심히 사셨고 저는 비록 턱걸이이기는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은 됐어요. 그렇게 지난날의 상처를 잊고 살았던 우리 가족이 새로운 시련을 겪게 된 건 바로 제 결혼 때문이었어요. 제가 취직을 하고 3년쯤 됐을 무렵에 저희 과일가게 단골로 오시는 분이 선자리를 주선하셨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죠. 교육자 집안이라 시부모 자리가 얼마나 점잖은지 몰라. 키도 훤칠한 게 잘생겼어. 형제는 5살 많은 누나 하나래. 흠이라면 학벌이 자기 딸보다 쬐끔 떨어진다는 건데 남자가 돈 잘 벌면 그만이지 학벌이 뭐가 중요해. 공부머리는 좀 떨어져도 돈 버는 머리는 있다니까. 나이 30에 벌써 30평대 아파트까지 가지고 있으면 말 다 했지 뭐. 안 그래? 아들은 하나지만 그 집 부모가 워낙 쿨해서 아들 내외랑 같이 살 생각도 없고 명절 제사 챙길 거 없으니까 니들끼리 여행이나 다니며 즐기라는 주의야. 세상에 이런 시부모가 또 어딨겠어? 내가 자기니까 이런 자리 소개해주는 거지 아무한테나 안 줘. 어때? 한번 만나보게 할 테야? 단골 손님 말로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외모, 재력, 능력까지 다 갖췄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하더라고요. 엄마,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왜 나랑 선을 본대? 우리 집이랑은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집 아들이 공부를 좀 못했다나 봐. 큰딸은 부모 닮아 공부를 잘했는지 대학 강의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에 비하면 아들이 좀 처진다 싶어서 눈을 좀 낮춘 게 아닐까? 일단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거절해도 되니까 한번 만나보기나 해. 믿져야 본전 아니니? 그렇게 별 기대 안 하고 선자리에 나간 저는 내심 차나 마시고 헤어져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남자가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첫 만남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맥주까지 한잔 하게 됐어요. 그리곤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죠. 기영씨, 다음 주 주말에 저랑 교회로 드라이브 안 갈래요? 벚꽃이 한창이라 드라이브 하기에 딱일 것 같아서요. 아, 제가 초면에 너무 앞서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마침 별다른 약속도 없는걸요. 같이 가요. 선자리에서 만난 사이라는 걸 잊을 정도로 편해진 우리는 드라이브를 시작으로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수시로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국내 패키지 여행도 함께 다니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집이 꽤 잘 산다고 하는데도 사람이 경제관념이 있어서 허세를 떨지도 않고 꽤 알뜰한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남자들 중에는 쿠폰이나 적립카드 사용하는 걸 창피해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남편은 그 반대였거든요. 이제 막 알아가는 사이라서 괜히 적립카드 내밀었다가 이미지 구길 것 같아서 멈칫했더니 오히려 남편이 나서서 적립카드 있냐고 묻지 뭐예요. 뭐가 창피해요. 안 되는 거 해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용 안 하는 게 바보죠. 저도 평소에 쿠폰이며 적립카드 많이 써요. 은근히 모이면 쏠쏠하잖아요. 마치
동성 친구인 것처럼 거리낌 없이 지내다 보니 같이 있는 시간이 편하고 좋았어요. 회사에서 업무로 쌓였던 스트레스도 남편과 만나 수다를 떨면 확 사라질 정도였죠. 그렇다 보니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늘 연애하듯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애와 결혼은 하늘 땅 차이란 걸 그땐 몰랐던 거죠. 제가 결혼의 환상을 가지고 있던 무렵 남편이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쇼핑몰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유아용품 가게를 지날 때면 자신의 자식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인테리어 소품점 앞을 지나게 될 땐 거실에 저런 거 하나 놓으면 좋겠다며 가상의 신혼집 인테리어를 스케치하듯 제게 설명하곤 했거든요. 제 반응이 나쁘지 않자 결심이 섰는지 하루는 진지하게 결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선 언제든 상관없다셔. 네가 조금 더 시간을 갖자고 하면 그럴 거고 지금 해도 좋다고 하면 당장 할 수 있다는 거지. 어때? 결혼 생각 있어? 물론 저도 당장 하고 싶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겨우 학자금 대출금을 갚은 처지라 아직 벌어놓은 돈도 없어서 선뜻 그러자고 하지 못했죠.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잖아. 학자금 대출도 이제 겨우 갚았고 지금부터 결혼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당장 결혼을 하겠어.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텐데. 돈 문제라면 걱정할 거 없어. 집은 내가 이미 사놨고 우리 부모님도 혼수랑 예단 따지는 분들 아니거든. 살림이야 살면서 차차 늘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그럼 수요일 내에 양가 부모님 찾아뵙고 결혼 허락부터 받자. 남편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양가 부모님을 찾아뵐 날짜부터 잡았어요. 그렇게 생각지도 않던 결혼을 하게 된 저는 걱정을 할 겨를도 없이 쉼 없이 몰아치는 상황에 많이 휘둘렸고 정신 차려보니 손에 청첩장이 들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친구 말을 들어보니 자기도 그랬다는 거 있죠. 얘, 제정신이면 그게 더 힘들어. 그 많은 스트레스를 한 번 해봤는데 어떻게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있니?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돼. 그러니까 괜히 마음 졸이고 그러지 마. 부모님께서는 제 결혼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 놓았던 적금 통장을 내주셨어요. 아직 만기가 안 돼서 넉넉하게 준비할 금액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남들 하는 정도는 해갈 수 있을 거야. 모자라면 대출 좀 받지 뭐. 하나뿐인 딸이 결혼을 한다는데 뭐가 아깝겠니? 그러니까 넌 돈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잘 살 생각만 해. 엄마는 너만 잘 살면 돼. 결국 염치없게도 저는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혼수와 예단을 준비했어요. 부모님께서는 평생 제게 퍼주시고도 집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손에 돈을 쥐어주셨죠. 이건 엄마 몰래 아빠가 주는 거야. 결혼하면 목돈 들어갈 일이 많거든. 윤서방한테도 비밀로 하고 숨겨뒀다가 꼭 필요할 때 꺼냈어. 아빠는 엄마 몰래 모아둔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서 제게 주셨어요. 그동안 부모님 그늘에서 마음 편히 살게 해주신 것도 고마운데 아빠 비상금까지 받는 게 염치 없었지만 아빠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 곁을 떠나 한 남자의 아내로 살게 된 저는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벅차고 정신이 없었어요. 어디에 연락해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지도 몰랐고 평소 편하게 사용하던 TV며 에어컨도 따로 기사를 불러 셋톱박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뿐인가요? 30이 다 되도록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살았던지라 혼자 아침상을 차리는 것조차 버거워서 버벅댈 정도였죠. 마치 방금 입사한 신입사원처럼 모든 게 낯설고 두려운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처음엔 2시간도 넘게 걸리던 상차림도 30분이면 밥 다 먹고 설거지까지 할 정도로 빨라졌고 그 밖에 집안 살림도 너튜브 고수님들 덕분에 프로 살림꾼 뺨칠 정도로 변해갔거든요.
하지만 살림은 시간이 답이었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드라마 레퍼토리 중 시댁과의 갈등이 많았는지 이해가 갈 정도였죠. 시어머님은 말끝마다 교육자 집안이 어떻고 저떻고 가풍을 앞세워 마치 저를 배운 거 없는 사람처럼 눈치를 주셨거든요. 집집마다 반찬을 해먹는 방식도 다르고 화장실에 휴지를 거는 방향이 다를 수 있는 건데 어머님은 당신이 하고 사는 걸 마치 정석인 것처럼 저를 타박하셨어요. 얘, 누가 콩나물을 볶아 먹니? 데쳐서 무쳐 먹어야지. 살다 살다 너처럼 해먹는 애는 처음 본다. 어떻게 콩나물 하나 해먹는 방법도 모르니? 기가 차서 정말. 저희 집에선 이렇게 해먹어서요. 주변에서도 저희 집 해먹는 대로 해보곤 다들 맛있다고. 그러자 제 말을 뚝 끊으며 그러셨어요. 그 말을 믿니? 그럼 면전에 대고 맛없다 그러겠니? 그냥 니네 집이 잘못해 먹는 거야. 어른이 말을 하면 수긍을 할 것이지 어디서 말대답이니? 어머님은 자신과 다른 의견은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엄마, 옳기는 그냥 내비둬. 그러다 괜히 엄마 혈압만 오르겠어. 가르쳐줘도 안 듣는 걸 어쩌겠어. 강의하다 보면 꼭 저런 애들 있거든. 난 그냥 포기해버려. 괜히 길게 말 섞어봤자 내 혈압만 오르는걸? 그냥 지 멋에 살게 냅둬. 밖에서 욕을 먹어도 지가 먹지 엄마가 먹나? 그러니까 릴렉스 하세요. 결혼도 않고 시댁이 함께 사는 손위 시누이까지 이러고 나오니까 마치 제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곤 했어요. 그래서 시댁에 한번 다녀오고 나면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곤 했죠. 이럴 때 남편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면 마음이라도 놓이련만. 결혼 전에는 그렇게 말도 잘 통하고 제 투정도 잘 받아주던 남편이 시댁 일이라면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하지 뭐예요. 아무리 가재는 개편이라지만 정작 제가 당해보니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저희 시댁은 어머님과 손이 시누이가 갑인집이었어요. 학벌도 그렇고 명성도 그렇고 수입도 모녀가 이 집 남자들보다 높았거든요. 중학교 수학선생을 하다가 그만두고 10년 넘게 백수를 지내시는 아버님과 누나 밑에서 일하는 제 남편은 그저 두 여자가 하는 일에 숟가락만 얹고 사는 시기였으니까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중매장이 말만 듣고 결혼을 했지 뭐예요. 당신 회사 말이야. 당신이 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누나 거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장인 건 맞아. 실소유주가 아니라서 그렇지. 자기도 알다시피 누나가 강단에서잖아. 괜히 관련 사업까지 한다고 알려지면 학교에서 안 좋아한대서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한 거야. 순간 싸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 시누이가 저만 보면 집 청소는 잘하고 사냐고 묻곤 했는데 왠지 거기에도 다른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집도 시누이 거냐고 물었더니 어떻게 알았어? 실은 누나 앞으로 오피스텔이 몇 개 있거든. 근데 이 집까지 누나 명의로 하면 세금이 엄청 나온다나 봐. 그래서 내 명의로 산 거야. 원래 누나가 이 집에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신혼집 문제로 고민하니까 먼저 들어가 살라고 하더라고. 우리 누나가 속은 완전 태평양이거든. 게다가 촉도 좋아서 지금까지 누나가 투자하라는 대로 해서 수익 안 난 게 없을 정도라니까. 모르긴 해도 누나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걸. 해맑게 웃고 있는 남편을 보니 정말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한마디로 남편의 직장도 집도 모두 시누이 거라는 거였죠. 언제든 사이가 틀어지면 남편은 둘 다 일을 쳐주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걱정은커녕 좋다고 저러고 있으니 왜 복장이 안 터지겠어요? 상황이 이쯤 되고 보니 어머님과 시누이가 왜 그리 당당한지 알 것도 같더라고요. 시댁에서 남편 처지가 그렇다 보니 저도 시누이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어요. 혹여 눈밖에라도 나서 집을 비우라고 하면 어쩌나 그게 늘 걱정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 막 출근한 참이었는데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과 거래처에 선물을 해야 하는데 기왕 하는 거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하는 과일 가게에 맡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거래를 트면 매년 고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서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곤 가게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그동안 속으로 엄청 욕을 했는데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신우이와 전화를 끊고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곤 좋은 기회니까 가급적 신우이 요구대로 잘해주라고 말씀드렸죠. 걱정하지 마. 우리 딸 체면이 있는데 아무렴 엄마랑 아빠가 대충 하겠니? 그나저나 고마워서 어쩌니. 엄마가 나중에 인사라도 해야겠다. 친정을 위한 일인 줄 알았던 이 일은 이후 엄청난 폭풍을 몰고 왔어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결혼 후 처음 맞는 어버이날이 되었어요. 저는 시부모님 선물을 뭘로 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그러지 뭐예요. 선물은 자기가 알아서 준비했으니까 저보고 자기가 예약해둔 케이크를 찾아서 시간 맞춰 시댁으로 오라고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퇴근 후 예약해둔 케이크를 찾아서 시댁으로 갔어요. 초를 끄고 선물을 드릴 차례였죠. 그런데 남편이 선물이 아닌 돈 봉투를 꺼내드리지 뭐예요. 저한테는 상의도 안 하고 말이죠. 봉투를 열어본 시부모님은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특히 어머님이요. 어머, 이렇게나 많이 넣었니? 암튼 잘 받으마. 많이 넣었다는 말에 시누이는 도대체 얼마나 들어있길래 그러냐고 물었어요. 100만 원이나 들어있네? 여보, 당신 누나랑 같은 액수죠? 그러자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말에 저는 놀라 자빠질 뻔했고요. 에이 참 놀라시긴. 결혼도 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안 그래 자기야? 남편은 해맑게 웃으며 제게 동조를 구했어요. 저는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어정쩡한 표정으로 어색하게 웃었죠. 시댁에서 나온 우리는 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원래는 다음 날이 휴일이라 저희 친정엔 다음 날 가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출장이 잡혔다며 오늘 가자고 해서 갑자기 일정을 바꿔 친정으로 가게 된 거였어요. 친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넣었냐고 했더니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는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분이거든. 모르긴 해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한테도 꽤 챙겨주실 거야. 생각 같아선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 우리 집 가는 길이라 괜히 싸우고 가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참았어요. 남편은 가는 길에 케이크를 산다며 베이커리에 들렀어요. 그런데 시간도 늦고 날이 날이니만큼 케이크는 다 팔리고 파운드 케이크만 남아있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파운드 케이크를 들고 친정으로 향했죠. 부모님께서는 피곤할 텐데 집으로 가지 뭐하러 왔냐고 하시면서도 좋아서 연신 웃으시더라고요. 장인장모님 죄송해요. 시간이 늦어서 케이크가 다 나갔다네요. 올해는 파운드 케이크 받으시고 내년엔 정말 맛있는 케이크로 사다 드릴게요. 남편은 케이크 상자를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한테 준비한 돈 봉투를 드리라고 눈치를 줬죠. 그런데 웬걸? 남편이 못 알아들은 건지 알면서도 안 하는 건지 저만 빤히 바라볼 뿐 아무것도 안 내놓지 뭐예요. 저는 친정에 다음날 올 줄 알고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지만 남편은 회사에서 나올 때 이미 오늘 처가에 들릴 걸 계획하고 온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베란다로 살짝 불러 돈 봉투 준비 안 했냐고 물었죠. 돈 봉투? 아니, 준비 안 했는데. 그럼 선물은? 선물? 파운드 케이크 드렸잖아. 케이크면 됐지 무슨 선물이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선물이냐고요? 아니, 지네 집에 가서는 호텔 케이크에 각각 100만 원이 든 돈 봉투까지 내밀더니 처가엔 딸랑 파운드 케이크가 말이 돼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당황한 저는 부모님께 갑자기 오느라 집에 선물을 두고 왔다고 둘러대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남편과 싸움을 했어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어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자기 부모님한테는 100만 원씩 드리고 장인 장모한테는 꼴랑 파운드 케이크가 말이 되냐고.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자기야, 난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솔직히 우리 부모님은 많이 해드리면 나중에 우리가 받을 것도 많을 게 뻔하잖아. 근데 우리가 처가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된다고 투자를 해. 우리 계산 좀 하면서 살자. 이렇게 확연히 다르니까 당연히 선물도 차등 지급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별것도 아닌 일에 나를 세우고 그래. 게다가 출장 때문에 못 들릴 거 내가 피곤함도 무릅쓰고 찾아간 게 어디야.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고. 난 정말 할 만큼 한 거야.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앞으로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받을 거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야? 가난한 장인 장모는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냐고. 누가 그러겠대. 아, 알았어. 그렇게 서운하면 내년부터는 각각 자기 집에 선물하면 되겠네. 내 부모님한텐 내가 용돈 드릴 테니까 당신 부모님한텐 당신이 드려. 정말 치사하더라고요. 왜 진작 이 남자의 계산적인 면을 보지 못했나 후회가 될 정도였죠. 결국 우리 부부는 자기 부모는 자기가 챙기는 걸로 합의를 보았고 다음에 부모님 결혼기념일이 되었어요. 올해는 저희 부모님의 결혼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서 저는 이날 선물을 위해 결혼 전부터 적금을 들어왔어요. 선물은 바로 크루즈 여행권이었죠. 해외여행은커녕 가게 일로 바빠서 그동안 국내 여행 한번 변변히 다녀보지 못하신 게 마음에 걸려서 큰맘 먹고 준비한 거였어요. 막상 해외여행을 보내드린다 해도 패키지 여행이 아닌 이상 언어 때문에 제대로 여행도 못하실 것 같아서 한국어를 하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크루즈 여행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크루즈 여행권을 보곤 버럭 화를 내지 뭐예요. 당신 정신 나갔어? 이게 얼마짜린데 결혼 기념일 선물로 사. 당신 진짜 막 나가기로 작정한 거야? 이게 1인당 얼마짜린지 몰라서 겁없이 질러. 당신 나랑 상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이혼해. 뭐? 이혼? 그럼 당신은 언제 나랑 상의하고 자기 부모님 선물해드렸어? 따지고 보면 애초에 묻지마 식으로 행동했던 건 바로 당신이야. 잊었어? 그리고 각자 부모는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었잖아. 그래놓곤 왜 이제 와서 딴소린데? 암튼 난 당신이 하잔 대로 한 것뿐이니까 이혼하려거든 마음대로 해. 저는 그 길로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동안 저모르게 벌어진 신우이의 만행을 알게 됐지 뭐예요. 추석을 앞둔 시즌이라 부모님은 선물 박스를 만드는데 한창이셨는데 엄마가 한숨을 쉬시며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그냥 사돈 처녀한테 더는 공짜로 못 해주겠다고 얘기합시다. 아무리 사돈지간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최상품 과일 박스를 명절마다 공짜로 가져간대요? 하나도 아니고 수십 개나? 명절 대목에 번 돈 고스란히 날리는 꼴이라고요. 이 사람아, 그러다 가영이한테 집 비우라고 그러면 어떡해. 걔들 사는 집이 사돈처녀 집이라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몇 해 이러다가 그만하겠지.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해줍시다. 이게 다 우리 딸 위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과일을 공짜로 가져가? 설마 지금까지 신우이 회사로 보낸 과일 박스 다 공짜로 가져간 거였어? 그런 거냐고.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하루는 신우이가 찾아와 그러더래요. 요즘은 여자도 신혼집 구할 때 절반씩 낸다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과일 박스 정도는 무료로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엄마가 그건 좀 곤란하고 대신 원가만 받고 만들어주겠다고 했더니 에이, 너무하시네요. 그럼 저도 동생한테 그 집 비워달라고 해야겠네요. 저만 손해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올케 시집 올 때 혼수나 변변히 해왔어요? 예단도 쌍팔년도 수준으로 해오건 내 새 아파트에서 다리 뻗고 사는 거 좀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 동생이 하도 지네 처가 가난하다고 죽는 소리를 해서
이래저래 손해가 많은데 저도 이제 지치네요. 이깟 과일 쪼가리 좀 가지고 그렇게 죽는 소리 하시는 거 보니 더는 해줄 마음도 안 생기고요. 그럼 사돈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에 제 걱정이 된 아빠는 신우의 말대로 과일 박스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매번 명절마다 이어졌고 벌써 4번째 주문이 들어온 거였죠. 진상을 파악한 저는 당장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올케, 피해자 코스프레 완전 쩐다. 자기가 내 집에서 편하게 사는 건 괜찮고 자기 집 과일 좀 주는 건 그렇게 속이 쓰려? 이거 완전 도둑놈 신부 아니야. 내가 대학에서 숱한 애들 가르쳐봤지만 올케처럼 염치 없는 애들은 없었어. 없는 집에서 자라 그런 거야? 그래서 공짜 좋아하는 거냐고. 공짜요? 누가 공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언니 이 집 사실 때 대출 받으신 건 그거 이자랑 원금 누가 내고 있는지 아세요? 제 남편 통장에서 빠져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공짜예요? 어쨌든 올케 돈은 아니잖아. 내 동생 돈이라고. 아니지. 엄격히 따지면 그것도 내 돈이지. 내 회사에 쓰면서 받는 돈이니까. 암튼 올케는 공짜로 그 집에서 사는 건 맞잖아. 아니죠. 남편 월급에서 그 돈 빠져나가는 바람에 생활비를 제 월급으로 쓰는데 어떻게 공짜라고 할 수 있어요? 부부 공동 수입에서 집세 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대학 교수식이나 하시는 분이 그 정도 계산도 안 되세요? 아무튼 긴 말 않겠어요. 그동안 공짜로 가져간 과일값 당장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학과 게시판에 폭로글 올릴 줄 아세요. 저는 확 질러버리곤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1시간도 안 된 남편이 저희 친정으로 달려왔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을 보고도 인사도 않고 씩씩거리며 제 멱살을 쥐었어요. 야, 네가 우리 누나 협박했어? 학과 게시판에 폭로한다고 협박했냐고. 너 완전 미쳤구나. 지금껏 누구 덕에 네가 먹고 사는데 우리 누나한테 건방을 떨어?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누나한테 당장 사과해.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안 그럼 내가 너 가만 안 둬? 그때였죠. 남편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머리가 뒤로 확 꺾였어요. 엄마가 제 남편 머리채를 잡은 거예요. 그 손 안 놔! 이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가 어디 감히 내 딸 멱살을 쥐어? 사과하라고? 사과는 네 누나가 해야지. 누구 보고 사과를 하래? 남의 물건 가져가고 입 싹 닦는데 교수는 무슨 교수? 그런 인간한테 내 자식이 배운다 생각하면 치가 떨릴 지경인데. 그리고 이놈아, 누가 네 누나 덕에 산다고 그러냐? 내 딸은 멀쩡히 대학 나와 남부럽지 않은 회사 다니며 따박따박 월급 받고 있어. 지 혼자 먹고 살게 충분할 정도로. 지 앞길 못 닦아서 누나한테 빌붙어 사는 건 네 놈이지. 근데 어디서 큰 소리야. 이혼? 오냐? 이혼해라. 너 같은 인간 말종이랑 샀니? 평생 혼자 사는 게 100번 낫다. 내 손에 머리털 다 뽑히기 싫으면 내 집에서 나가 이 썩을 놈아. 그날 남편은 저희 엄마 기세에 눌려 도망치듯 저희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우리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이 해온 건 아무것도 없었던지라 혼수로 준비했던 살림의 절반값을 남편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이혼 판결이 날 때까지도 과일값을 안 보내고 버티던 신우이는 저희 엄마가 학교 게시판에 과일값 떼어먹은 교수를 찾는다는 글을 올리자 잽싸게 돈을 보냈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 글은 퍼져 망신을 톡톡히 당하게 되었죠. 그 후 학교를 그만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다른 건 몰라도 이제는 남의 물건 꽁으로 챙기려는 버릇은 확실히 고치게 됐을 거라 생각해요. 인생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기브앤테이크라는 걸 배웠을 테니까요. 엄마 아빠가 저를 귀하게 키우신 만큼 앞으로 제 인생 더 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